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떻게 해보시니까 작가님 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질문이요? 네. 어,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이제 다른 또 이렇게 수련 단체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보자고 앉아서는, 내 이 몸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법 이런 걸 배우죠. 수용을, 몸과 마음의 수용. 그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제 책 제목 받아들임이 이제 한자로 수용이지 싶은데 그냥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수용을 내 스스로 내 몸과 마음 상태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고 생각되고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수용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있을 건데요. 수용하면 어떻고 오, 안 하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수용할 때와 안 할 때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수용할 때는 이제 한 것은 뭐냐, 좀 이렇게 거부감이 덜하고 내가 미쳐내는 그런 게 뭔가 없을 때 수용이 좀 쉽죠? 쉽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 거부하고 싶을 때 거부하고 싶을 때도 수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또 이제 성격간 차이가 있는데 음, 수용, 수용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랄까요? 수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 찾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얻어지는 게.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고 수용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거부하고 예를 들면 그 거부가 첫 번째 이제 강렬한 태도일 것이고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은 또 하겠죠. 하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럴 때는 이게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내 마음 상태가 어,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하게 되면은 긍정 부정을 떠나서 마음 상태가 일단은 받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수용이 좋은 줄 아는데 왜 수용이 안 되시던가요? 수용이 예, 수용이 이제 뭐 답인 줄 아는데 왜 수용이 안 되는가? 한번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이 이제 속된 표현 맞짱 떠본다는 느낌이랄까? 수용이 되는 거가 결국에는 돌아올 거를 아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오기라고 할까요? 오기일 수도 있겠고 한번 곤조나 오기나 뭐 이런 거 음. 그, 그런데 또 수용하지 않고 정말 이제 뭐 대적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결론으로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걸로 가는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음. 잘 들었습니다. 여- 어렵습니다. 그 네, 3번 질투를 네. 느끼는 것이 수치스러운가? 이거는 자유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삶에서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 그랬죠? 질투라 그러셨나요? 3번 질투를 느낄 때 나는 어떠한가? 좀 뭐 수치스러운가? 이런 질문이지만 뭐 꼭 수치스럽지 않더라도 자유님은 질투를 느낄 때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질투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덜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제 가 좀 자유로워졌다.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좀 기뻐했는데 네. 기뻐했는데 어, 여전히 좀 이렇게 있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있고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 음. 어
그 미묘하다 그럴까? 이제, 음, 어, 근데 이제 그 거기서 수치심이라기보다 안 느끼려고 하는, 안 느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외면인가요? 뭐죠? 왜 그분들의 어떤 뭐 잘 사는 모습이라든지 좀 뭔가 그, 되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음,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으신가? 왜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도, 아, 그래, 쟤도 이제 잘 살아야지. 예전에 이제 힘들었는데, 쟤도 잘 살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도 또 들고, 음,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 자신한테도 좀 놀란 게,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거 진짜 이거, 사실 마음 공부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잖아요. 네. 이렇게 분리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고 다 내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가 또 보이는 거고. 음,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잘난 척하는 애가 아 잘난 척하는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예전처럼은 질투심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나쁜 일이 있으면 고소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좀, 그런 일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을 때 되게 겁이 나더라고. 뭐, 이거는 진짜, 이건 안 좋은 씨앗을 내가 심는구나. 음, 이건 되게 심각하다. 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게 너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여전히 시기질도 하고 그래 쟤는 안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돼 막 이렇게 하겠는데 너와 내가 없다라는 걸 알고 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판국에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걔가 안 되면 큰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라고 내가 펄쩍 뛰어야 되는데 그게 덤덤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남의 일 같이 좀 느껴지는 거야. 그럴 때, 어머,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라고 나는 좀,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렇게 그냥 자, 불구경하듯이. 여쭤볼게요. 네. 질투를 느끼는 자신이 어떻게 느껴져요? 그게 뭐, 좋게 느껴지겠나요? 좀 부끄럽죠?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감정들, 왜냐하면 도덕적인 사람, 다른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고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요구받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정죄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죄의식 같은 거죠.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일어날 때 마음 공부를 하는 관점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죠.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나로 돌이켜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질투를 느낀다, 뭐를 느낀다 하면 죄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쉽게 잘못했어, 죄야, 나쁜 거야, 자책감 이런 걸로 인식을 해서 이것을 외적으로 투사를 해서 바깥으로 뭔가 질서를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바깥에서 뭔가 행위를 해서 그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죄의식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하면 뭐 하나님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그건 죄를 지었는데 나쁜 생각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이제 뭐 잘 믿은 어떤 외적인 행위로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식이겠고 마음 공부나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질투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주는 거예요. 올라왔잖아요. 그냥 꽃이 피었잖아요. 저게
잡초면 안 되고 예쁜 꽃이어야 되는데 잡초가 피었어. 그것에 대해서 시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거 잡초는 나쁘고 꽃은 좋은 거야. 이게 이제 세상이 심어준 유전적인 인식인데 그거를 세상은 죄야. 나쁜 거야. 죄책감을 가져야 돼.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업이 돼. 그리고 넌 그런 복을 못 받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이 마음 공부에서는 내 그런 부정적인 감정, 질투심을 느꼈다, 무기력감을 느꼈다, 뭐 불안감을 느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밭에 어떤 씨앗도 자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그것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 안으로 돌리는 거. 그러면서 그 현재 일어나는 걸 바라보는 거.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차이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안으로 돌이켜서 바라보느냐, 외재화시켜서 바라보느냐 이 문제거든요. 죄로 인식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자유님은 질투를 느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업을 짓나? 이게 벌써 죄로 인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나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 그러면 저 상대방이 그러면 저 사람도 죄인이야. 그럼 미워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안으로 돌이켜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보고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이런 마음작용을 일으키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계속 깨어서 보면 그것이 불편하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괴롭기는 하지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불편한데 자유로워져요. 이제 그런 두 가지의 관점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 그걸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의 방식이 내 삶을 잘 해결해 줬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 또 넘어진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죠. 더 이상 업과 죄성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깥에 타자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재화시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돌이킨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네네네네. 음.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그 종교적이거나 죄나 업으로 인식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고정화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4번은 바람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만들었는데 행동 방식 때문에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진짜 네. 제 말하는 거 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의 상처가 되는 거. 음. 나이 말 안 해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말 안 하면 못 참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사람 분명히 좋은 의도여. 하나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이거 참 같이 입고만 하면 좋겠다. 네. 그 남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주니까 이렇게 그냥 딱 하는 순간 이제 순간 원하지 않던 네. 이게 요청치 않은 굳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겨우 내 욕심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보면 어차피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너한테 뭐 얘기 좀 해도 되겠니? 아무튼 이제 허락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승낙을 받으면 그게 좀 더 그래도 그래 뭐 그래 얘기를 해줘봐. 기분은 나쁘지만 자기가 승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걸 아예 없이 선을 그냥 먹는 거. 잘 존중하지 않았다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세요? 그렇죠.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 줬구나. 그래, 이 사람이 변하면 다행인데 또 안 변하니까. 결국은 그걸 알면서 못 참는 건 제 어떻게 보면 무슨 아무리 의도는 좋더라도 그게 이렇게 좀 나쁘구나 하는 그럼 본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들면 상대방은 어떻게 보여요? 상대방에 네.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지 말라구나.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안 되는 사람이. 자, 이게 뭐 꼭 바람님만이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면 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관계는 이제 파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는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아니, 마음 안에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음, 그거를, 그럼 내가 왜 저런 걸 못 참을까? 그런 거 저는 좀 생각해보죠. 왜 이 얘기를 오지랖.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내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 물론 생각이라는 게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바깥의 경계 대상하고 맞닿았을 때만 나쁜 사람이 되지, 내가 그냥 혼자서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는 저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지냐의 문제로 가야 되겠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됐는데, 나쁜 사람인 내가 안 되려면 저 사람을 고쳐놔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이 문제야. 있어야 일단.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면 손을 쳐도 되겠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소모적인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내 세상이라는 건 내가 비추어지는 세상을 사는데 저 사람을 세상을 왜 바꿔놓으려고 애를 써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 힘든 일을. 그건 거의 하늘과 땅을 바꾸는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쁜 사람, 내 행동 방식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일어나는 건 저 상대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는 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의 문제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달님은 어떠세요? 다섯 번째인데 가족 친구들과 관계 방식에 항상 충분하지 못한 어떤 느낌이 좀 미진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심리적인 구조 안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좀 뭔가 미진하지 않나? 이런 느낌들이 좀 있으세요? 미진하다는 말은 어떤 거죠? 관계에서 좀 부족하다? 음,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들을까요? 뭐 자연스럽게 감정이라는 건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 그런 마음들 관계에서 좀, 이렇게 할 걸,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좀 더 말해줄 걸,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마주하게 되죠. 네, 항상 있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약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이제 돌이켜보는 거, 나를 좀 돌이켜보는 거, 내 그 감정이,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그런 감정이 나한테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질투심이라는 것도 있으면, 그런 질투심이 예전에는 그 질투심을 파고들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질투심이라는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지만 그냥 질투심이 좀 있구나. 뭐 누구나 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좀 바라봐 주면 감정을 좀 바라봐 주면 예전에는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뭐 기분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구분했다는 거고, 치사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구나. 지금도 그런 거에서 완전히 헤어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있구나, 부정하고 있구나, 이거는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런지도 모르고 치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가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알아차리죠. 그런 감정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을 좀 그러더라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관계에서 뭐 완벽할 수 있나요? 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상대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서로 부딪히는 경계에 의해서도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는 감정과 내 모습들을 좀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좀 뭔가, 뭐랄까, 그 관계를 개선하는,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나로부터 노연하는 거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 저항, 부정성, 자기 혐오 이런 거에서 좀 노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